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지난 시간들을 잃어버린 2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만큼 코로나19에 어디 한번 마음 편히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대학생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더군다나 실습을 위주로 해야 하는 전문대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19가 덮쳤고 2년이 지난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들의 막막한 상황을 이슈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생 시절이 가장 꽃 같은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즐겁게 놀 수도 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그렇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기인데 그렇죠. 그 시기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 꽉 막혀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나 수업도 온라인으로 들어야 하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 중에 한때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대학생들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대생들은 지난 2년은 정말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었는데요. 캠퍼스 로망은 버린 지 이미 오래고 취업을 생각하면 더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비대면으로만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기가 누군지 아직도 헷갈리는 건 넘어간다고 하지만 전공 수업은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지속해 이해도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네. 인턴십 등의 현장 실습 경험도 못한 채 졸업을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문대의 경우에는 취업 준비 기간이 더 짧다 보니까 정보 교류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부족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최근에 얻는 정보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선배나 동기들을 통해서 취업에 대한 정보, 교류 기대할 법한데 비대면 수업으로 교수와의 스킨십도 떨어져서 이 취업과 관련된 정보 습득이나 체험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전문대생들은 현장 실습을 통해서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 전문대생들의 가장 큰 스펙은 사실 실습을 함께 받는 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문대생들은 취업의 필수 스펙인 실습도 지난 2년 동안 꽉 막히면서 사실상 기본적인 취업 조건을 충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행여와 실습이 진행되더라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실습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문 자격 면허 취득까지도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습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자격증이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사회복지사는 교과목 이수 기간에 따라서 120에서 160시간의 실습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이후에 실습 80시간, 사이버 강의로 진행되는 간접 실습 이수 등의 변형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실습 기관은 학생이 직접 찾아가야 하는데 이 코로나19로 실습생을 받지 않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이 전문대생들은 이 과정에서도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보육교사,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습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군이지만 기존처럼 진행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상황에 빠진 전문대생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에서 내놓은 지난해 분석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4주 이상 현장 실습에 나간 학생 비율은 5.9%에 그쳤습니다. 5.9%요? 예, 굉장히 적은 수준이죠. 네. 2019년 10.4%와 비교했을 때도 절반가량 떨어진 수준입니다. 아니 얼마나 이 현장 실습이 부족했는지 딱 체감이 되는 그런 수치네요.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데 내놓은 게 있나요? 네, 정부도 사실 이 상황을 방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정부는 앞서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꾸렸습니다. 이 전문대학 졸업자 가운데 미취업자와 올해 졸업 예정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드는 비용 1인당 7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또 혁신 지원 사업, 전문대학 링크 사업 등 올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취업 문턱이 더 높아졌는데 이런 지원만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요? 특히나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일부 직군도 있었지만 실습이 꼭 필요한 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전문대 학생들은 실습을 대면으로 해야 하는 교육 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코로나 학번 학생들은 대면 교육을 충실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항공이나 여행과 같은 고용 위기 업종에는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인 고통 역시도 최악이라는 조사도 있을 정도예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이죠. 청년 체감 경제 고통 지수도 27.2로 2015년 집계 이후에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 이 고통 지수가 높을수록 쪼들리고 산다는 얘기인데 청년들의 고통이 모든 연령대 평균치의 2배에 가깝습니다.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겪으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컷 이슈 보죠.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런 청년들을 더 어렵게 하는 이 새로운 스미싱 수법 주의보가 나와서 들고 왔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정말 악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이나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등 신청서를 받는 기관인데요. 이걸 빙자해서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스미싱 사례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걸 소위 좀 대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시즌에 맞는 그럴싸한 스미싱거리를 찾아서 이런 사기를 치는 건데 이번에는 이걸 또 이렇게 이용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요. 예.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을 신청하라고 문자를 보낼 때 이 상담 번호를 같이 넣어줍니다. 이곳으로 전화할 경우 이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 이러면서 엉뚱한 계좌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에 이 공인 인증서 등 금융 정보를 알아내서 자금을 빼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어요. 혹하게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나리오를 쫙 만들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전화를 받고 또 정말 다급한 경우에는 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네, 가장 큰 대원칙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도 신분증 등 이 개인정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또 이미 재난지원금을 통해서도 받아보셨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금 역시 전화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꼭 이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클릭이나 앱 설치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는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의 이런 실습이 빠진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은 당분간 되풀이될 텐데요. 정부와 학교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